계속 실패를 하시는데 왜 그런지 몰라. 유 대표님한테 이 공유를 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예, 하여튼 지난주는 좀 이 짧게 됐는데 녹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에 공 원장님이 쓰셨더라고요. 공 원장님 먼저 발표하시고 유 대표님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문명의 붕괴 요거, 지금 네, 여기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챕터별로 해서, 기본은 이렇게 내용을 그냥 이렇게 소개했었던 글이고요. 오늘 여기 올린 글은 그냥 제가 정리하기는 좀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롤로그 있는 부분에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리 같이 대화했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네, 요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적대적인 이웃, 우호적 무역 상대, 뭐 사회 구성원 반응에 따른 사회의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문명의 붕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여기 책 안에서는 해놨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 지적 거기서도 보셨다시피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쭉 진행해 왔고 문제가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한 사람이 살다가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많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살고 기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기도 지금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다뤘는데 결국은 과거의 붕괴의 원인들을 찾는 그러한 일들인데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그리고 폴리네시아인, 아이슬란드 뭐 이렇게 해서 붕괴 성공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붕괴. 근데 그 환경 파괴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생겼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실패한 케이스하고 성공한 케이스를 이렇게 다루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린란드라 이런 거는 망한 걸로 이렇게 붕괴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내용에서 이야기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이슬란드하고 일본은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저도 한번 더 딴 책에서 좀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옛날에 과거에 망했던 그러니까 붕괴했던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현대에 와서 지금 현재 망하고 있거나 붕괴가 되고 있는 나라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구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르완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또 새로운 게 우리 지도자의 차이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흥망성쇠를 가르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IT를 같은 그 땅을 쓰면서 망한 거에 대한 지도자의 차이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에 관련돼 있어서 비관론하고
낙관론을 두 가지를 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 문명의 붕괴는 앞쪽 부분 지금 기본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큰 틀은 이렇게 나누어서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또 미래에 다가올 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좀 더 읽고 다음에 또 더 내용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세계화에 대해서 어제 강연을 들었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대두가 되네요. 하여튼 이 세계화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좀 요즘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세상의 모든 골목이라는 책입니다. 여행 작가분이 쓰신 건데 변종모라는 이제 여행 작가분인데 수필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닌 29군데 국가, 이제 국가 수는 그거보다 같은 국가가 이렇게 더 다뤄진 것들도 있으니까 아르헨틴 같은 경우는 두 곳이 다뤄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골목은 29개 이렇게 돌아다닌 곳 그렇게 갖고 내용이 돼 있고 이제 보면서는 약간 이제 그 골목 자체를 그냥 묘사한다기보다는 각 다니면서 본인의 느낌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삶하고 연결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쪽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모로코에 있는 페스라고 하는 곳은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었던 선의의 골목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제목이 돼 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강조해낸 대목은 일부러 길을 잃어봤으면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골목이 복잡한데 거기가 이제 좀 미로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부러 길을 좀 잃어봤으면 그렇고 이제 결국 내용의 마지막 분에서는 인생에서도 그런 험난한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BA라는 그쪽에 대해서는 뭐 고요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 막상 안에서 이제 묘사한 느낌은 크리스마스 카드만한 마을이다.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마을. 약간 요런 식의 분위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눈에 들어왔던 대목은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겨울에 우연히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곳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뽑아놓은 제목하고 안에 글에서 발견하는 대목이 조금 이렇게 발견한 대목이나 제가 느낀 부분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하나 더 이야기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뉴욕 쪽에 대해서는 겉으로 뽑은 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자연 그래놨는데 뉴욕에서 골목을 작가가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골목이 없는 도시를 골목처럼 거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본인은 새로웠다. 본인은 골목을 찾으러 간 건데 근데 막상 거기에서 본 거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고 거기서 느껴지던 그 대목은 세상의 모든 자유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아마 여행을 다니는 입장에서의 자유라는 표현이어서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요런 이분이 시각이 요런 쪽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딱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경주에 대해서 들어있는데 그냥 고요하게 빛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또 제목돼 있는데 막상 안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됐던 부분은 사막의 부드러운 곡선이 무한 반복되는 무덤의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왕릉이니까 왕릉들이 많다 보니까 무덤의 도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막에서 보는 곡선들로 똑같이 이렇게 떠올라지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봤던 거랑 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봐주니까 책이 좀 읽을 만한 그런 대목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가가 권고하기로는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차라리 현재를 빛낼 것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한번 경주 갔을 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으면서 뜻밖의 조금 저기 했던 걸 꽤 많이 있는데도 중국 골목이라든가 영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대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뺐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금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 좋은 골목 만들기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골목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저도 세상의 모든 골목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보여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보입니다. 네. 네, 공 원장님은 문명의 붕괴 소개해 주셨고요. 유 대표님은 네. 세상의 모든 골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강 대표님 소개하실 책 혹은 뭐 좋아하는 문구라도 좋습니다. 네. 근데 방금 유영진 대표님이 설명하셨다는 게 골목이군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그림자를 보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어떤 골목,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모나코면 모나코의 어느 골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거를요, 유영진 대표님, 그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그 지역에서 찍은 거를 찾아내는 어떤 특이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구글 지도 뭘 가지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 지도 찾기를 해서 그러는지 그거를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에. 온라인에는 그런 놀이만 즐기는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 놀이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국내에도 전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유튜버가 억지로 만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 영상의 구석구석에 잠깐 등장하는 걸 가지고 위치를 딱 그 건물 이런 걸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예, 그거 네. 원래 놀이기도 하고 또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게 게임인가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게임처럼 그렇게 해요. 구글 어스를 가지고 노는 게, 왜냐하면 다른 게임은 현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구글 어스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은 현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혹시 팩트 체크 같은 거 아닐까요? 조금 성격은 다르고, 이분들은 진짜 그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영상의 조각들이라든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세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그리고 주로 제가 구글 어스를 많이 쓰시고. 예. 구글 어스. 네, 맞아. 구글에 네. 있는 지도를 통해 가지고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예, 구글 맵하고 구글 어스는 다른 서비스인데,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도 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책 한 권 소개했는데. 네. 그러셨구나. 예, 예. 제가 월요일 날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이 보이나요, 선생님? 네, 띵크프린트라고 보입니다. 네, 생각의 지문. 예. 네, 생각의 지문. 근데 이거를 밀레오 서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오디오북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저자와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이제 이분이 근데 책이 한 번 정도는 정말 짧으면서 요약되어 있는데 그 저자의 뇌 근육이 되게 촘촘하다. 물론 약간 유머러스도 하지만 주는 그 메시지가 생각보다 깊이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그중에 유영진 대표님이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줄지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그 시대가 돌아왔을 때 인간보다 인공지능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지혜가 없다, 감성이 없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성? 지금은 없을지라도 좀 지나면 아마 인간보다 더 깊은 감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감성이 없을까요? 유영민 대표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보다 모든 거를 더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될 텐데, 노동이 없는 사회로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가까운 미래는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감성은 없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감성,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인간처럼 그 휴머니즘 같은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꽤 많이 있고, AI 중에서도 AGI라고 그래서 이제 범용지능, 일반지능 쪽으로 해갖고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서 그렇지 이미 거의 갖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도 많이 대해보셨으니까 느끼시겠지만 표정, 몸짓, 뭐,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감정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경계가 없잖아요. 딱 어느 자리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기계도 이미, 그러니까 AI도 이미 그 중간 이상 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인간하고 비슷하게 그 감성들이, 그러니까 감성이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비슷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이미 표현하는 영역에서는 이미 넘어섰어요.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어서 조우성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러면 원래는 변호사 출신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요즘 빠져 있는 게 추상화 쪽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 있잖아요. 시를 네.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걸 추상화를 이렇게 딱 그려내는데 보면은 감정이 없이 이걸 그려내는 거 굉장히 어렵겠다.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실제 걔가 감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현재로는 없겠지만 어쨌건 기술적으로는 감정이 있는 것과 구분 못하는 수준. 결국은 사람한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감정이 있는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분 못하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짜 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근 선생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의 지문 이동규 네. 교수님 쓰신 거네요. 네, 네. 네. 이 어려운 책 같은데 한번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요? 너무 쉬워요.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동네 걷기, 동네 계획. 이제 서울대학교에서의 박소영 교수님하고 거기 이제 같은 연구소의 최희명, 서한림이 같이 공저인데 걸어서 좋은 동네, 걷기가 좋은 동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에는 함께 있는 인천, 함께 걷는 인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사업을 좋은 골목 만들기 사업을 하나 추가했어요. 작년에는 2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500만 원까지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주지 않겠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는
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골목 만들기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참고 자료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을 보면은 외국의 도시개발 개념이나 원칙,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왔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만들고 또 이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이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팔 물건을 만들어주는. 근데 사실 동네나 마을은 사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는 도시를 만드는 이런 이 현재 상태다. 그래서 이 해 선진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명목도 없이 이렇게 적용을 했 덕분에 우리 도시는 현실적인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최근에는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와 같은 이 근린 생활 시설 또는 주민 참여형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려면 또 이제 백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었던 그 시절 이제 서울시는 여러 지자체에다가 이제 보행 도시를 만들어라 이런 이제, 그러면 그 보행 도시를 만드는 걸 뭐 박원순 시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울의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전부 모이세요. 그래서 또 관련 교수님들도 모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박소영 교수님도 그런데 참석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이제 보행 도시 만드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건축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도시개발은 아주 단편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비판만을 하고 있는데, 도시 건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도시의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개선 방향은 뭔지 이런 걸 모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걷기 동네 계획은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서 한국형 도시 계획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보행 환경과 밀접하게 반응하는, 물건을 산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공원 같은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돌아가기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시장을 갔다 오는데 시장을 직선거리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서 다녀오는, 그러면 왜 둘러서 다녀올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동네와 걷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에서 어디로 얼마나 다닐까, 또 오래된 동네와 새 동네 어느 쪽을 더 많이 갈까, 또 걷기 좋은 동네와 걸어서 좋은 동네는 어떻게 다를까, 더 먼 길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네 걷기 동네 계획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을 3, 40대 전업주부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타났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구 집단인데, 이분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일상생활 보행 데이터를 알아보는,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이
그걸 이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범위가 높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4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4군데를 선정한 게 바로 이제 서울 북촌하고 상계동하고 성산동하고 행당동 이렇게 4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동네 장보기 비중이 얼마나 된지 또는 빈도는 어떤지 저기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안 가고 동네 가게를 왜 많이 이용할까? 이제 그런 걸 조사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동네 가게는 주 3회 이상 가는데 대형마트는 주 1.5회 미만으로 이용을 하더라. 반면에 시애틀 주부들은 물건 구매를 위해서 17%만이 동네를 걷는 걸로 보고가 되더라. 또, 이 주부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86%가 동반 보행을 하는데 시애틀 주부는 21%만 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쭉 했는데 이 보고를 하신 이분이 이제 박소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건축공학을 전문을 한 최명 서한림 씨하고 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유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대로 됐는지 이제 걸어서 좋은 동네, 걷기가 좋은 동네를 이 텍스트북을 선택을 했고 지금 아파트 문화로 걷기 좋은 동네가 됐을까?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그걸 분석을 하면은 미국 문화 도입보다도 우리 문화의 확산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방향을 발전을 시킨다라면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나 동해안 해파랑길이나 서울 두드림길 이런 데처럼 전국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한혜정 그 연세대 교수가 보행길의 발견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는 마치고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다음 읽은 책이 이 도시의 발견이라고 하는 정석 교수님이 쓰신 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분도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문화 이런 식으로 이 부제를 달아서 도시의 발견.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과 사업가가 연결이 돼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숫자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하더라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혹시 피드백 주실 분 계신가요? 유 대표님 골목 읽으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떤가요?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에세이집 같은 이런 느낌이고, 네. 그쪽은 좀 이렇게 실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네. 탐구하시는 쪽이라 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다 읽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진재근 선생님, 네. 진재근 선생님, 혹시나 저도 어느